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초자연적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해온 똑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은 다시 같은 행동을, 그 행동은 다시 같은 선택을 통한 지금까지와 똑같은 경험을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인생이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같은 경험은 다시 지금까지와 같은 감정을 만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 속에 살아가며 그 과거가 그대로 복사되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무의식을 조종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감정은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익숙한 과거의 감정들을 불러오며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시키고 일상을 반복합니다. 카톡을 보고 포털 뉴스를 보고 출근의 압박과 오늘 할 일의 부담을 느끼며 나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익숙한 감정들을 재확인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과거에 기인한 뻔한 미래만 다가오고 변화를 거부하는 에고에 휘둘리며 예측 가능한 안락한 삶 위에서 새로운 미지의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월적 존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주의를 과거의 기억의 재생과 미래에 대한 걱정의 그 끝없는 악순환에서 지금의 이 영원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 양자장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것은 결국 에너지이며 우리가 주의를 두는 곳에 그 에너지가 흐릅니다. 중요치도 않은 메신저와 부정적 뉴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내면의 창조의 에너지는 소진되고 그 외부의 것들이 힘을 얻어 우리의 현실엔 그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해서 창조됩니다. 1년 전에 본 걸 오늘 다시 보고 내일 또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외부의 것들이 다시금 우리의 뇌 속에 자리 잡아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인식하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성 유전학으로도 연결되며 변화가 없는 경험은 동일한 유전자가 수백 수천 번의 복사를 거듭하며 결국 열화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현존의 상태와 그로 인한 새로운 생각과 그 최종 결과물인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한껏 고양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줄기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분화되어 우리의 몸 자체도 변하게 되고 이는 치유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그 신경망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전화나 이메일을 하면 압박감이나 다른 여러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며 투쟁 혹은 도주의 신경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과 뉴스, 친구, 이메일, 페이스북 등에 우리는 각기 다른 신경망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신경망은 온종일 분주하죠. 이것은 곧 외부 세계의 중독이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노의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그 상사에 대한 관념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고 그를 우리의 인생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을 수도 있고, 미움에 대한 중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경쟁자를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중독은 분명 에고의 작용이고 우리에겐 그 부정적 대상화 대신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얼마나 그 감정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알아차리고 나니 우린 과거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었던 것, 또한 미래의 걱정들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선 똑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망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 똑같은 과거와 뻔한 미래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오직 현재의 순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린 존재의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한 가지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던 데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에 주의를 두는 상태로,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선적 시간에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의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갑니다. 더 이상 익숙한 과거에 그 뻔한 반복 재생의 미래가 아닙니다. 친구가 직장을 잃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쓸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고. 과거의 현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은 최후의 전투가 펼쳐지는 순간이죠. 우리가 과거의 프로그램에서의 그 자동적 습관을 저지하는 데 조금씩 성공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는 몸과 마음의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뜻하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그 무한의 가능성의 장, 제로 포인트 필드, 바로 0점장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공, 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무한의 정보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가능성의 장. 이곳에서 그 무한의 에너지는 3차원 세상의 현실로 변하기 위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동일한 주파수의 전자기 신호, 그 파동을 방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모든 몸과 사람과 사물, 시간 등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를 가지고 관찰할 때 양자장의 에너지가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점장애의 접속을 위해선 과거와 미래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현재 속에서 머물며 선형적 시간과 나라는 작은 자아의 관념을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살며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때 그 양자장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몸도 사람도 일도 그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우리 뇌 속의 그 수많은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하지 않고 이리저리 나뉘어져 혼잡했던 뇌의 그 부분들이 드디어 통합되어 일관성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도 더욱 온전하다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통과 일상의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그것들 본연의 에너지로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순수한 잠재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으로 언제든 그것을 다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과 감사와 고무와 기쁨, 흥분과 경애와 경탄. 하지만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전전긍긍하며 결핍에 머무는 순간 우린 다시 과거의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감정과 생각과 선택, 그 선택을 통한 행동과 경험, 다시 감정. 여기 이 양자장 활용에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장기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고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자장 안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잠재성의 상태로 있을 거야. 네가 찾는 새로운 일에 조율되기만 하면 돼. 종이를 꺼내서 잡의 첫 글자 J를 쓰고 그 주위로 구불구불한 원처럼 두 줄의 에너지장을 그려봐. 그 J는 새로운 일에 대한 너의 분명한 의도지. 이제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봐. 아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 수입은 이전과 같거나 더 많이. 얽매이지 않는 6개월이나 1년의 계약.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상사 없이 혼자 또는 팀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양된 감정을 적었습니다. 힘이 나고 사는 게 즐겁고 자유롭고 감사하다. 매일 양자장에 새로운 신호를 쏘아보내렴. 에너지를 육체 너머의 공간에 방출하며 마음속으로 그 상징에 집중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너의 의도, 그 정보를 전달하는 진동수를 찾아 맞추는 거야. 너의 의식이 그 에너지에 오래 머물수록, 그 미래의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져. 매일매일 너의 미래의 그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그 통합의 장 속으로 네가 쏘아보내는 것은 그 무엇이든 그게 너의 운명을 바꿔줄 거야. 그 순간 너의 에너지와 진동을 같이 하는 그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널 찾아낼 거야. 네가 고양되어 그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면 네가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느낌일지를 구체적으로 느껴봐. 그 미래를 사는 거야. 그 새로운 미래에 너의 주의와 에너지를 투자하렴. 매일 샤워를 하는 기지의 경험을 반복하듯이 말이야. 그럼 결국 미지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선생과 아버지가 갈등했고 선생이 이겼습니다. 그거 참 멋진데? 이제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야? 넌 지금 미지의 세상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렴.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아들의 불만이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압박감이 커지면서 제이슨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는 우연히 한 서핑 가게에 들어서게 되었고 너무나도 우연하게 최고의 서핑보드 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여러분도 예상하듯이입니다. 그는 서핑보드 디자인에 혁신을 불러올 사람을 찾고 있었고 1년 정도 같이 자유롭게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잘 해냈고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며 좋아하는 서핑까지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데 이렇게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 몸도 사람도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주의를 두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 지성의 통합장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으로 들어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의식과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 의식에 정렬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듯 그 의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식에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그 의식이 되비춰 줄 것입니다. 그 양자장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한 접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과거에 그 에너지적, 신경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그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확인되던 익숙한 과거도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관대한 현재의 순간에 머물기 위해 명상 등의 나만의 싸움을 하며 고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린 결국 자신만의 에너지장을 구축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임과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핍과 분리, 이원성과 질병, 그리고 분열된 인격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당신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주의 더 큰 마음이 그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과 도전과 영혼,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축복하세요. 당신 안의 신성을 축복하세요.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세요.